지금 펑션 01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수 상자가 되겠죠? 함수 상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하는 함수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썸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썸 소괄호 한 칸 띄우고 중괄호 엔터가 되겠죠. 자, 함수 상자의 기본 모양이 됩니다. 그죠? 함수 상자를 만들 때 기본 코드입니다. 이름이 있고 그 뒤에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함수 상자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면 돼요. 이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그러면 몇 개를 만들 거냐? 위쪽 구멍 몇 개를 만들 거냐?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시작하는 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10입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시작과 끝을 전달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숫자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을 자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붙이고요, 콤마 엔드 그러면 두 개의 구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 구멍으로 전달되는 게 숫자라면 int 붙이고요, 여기도 int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int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값도 숫자겠죠. 그러면 이름의 왼쪽에다가 int 이렇게 붙여줘요. 자,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도 스태틱을 붙여줍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태틱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배울 때 그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더해줄 텐데요. 우리가 아까 for문 아까 해봤잖아요. 그럼 for문을 그대로 씁니다. for 소괄호 중괄호 엔터. 소괄호 안에다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값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값을 만들어주는데 일단 여기에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int 크기로 만들고 거기에 처음에 0을 집어넣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 count라고 하는 거에서 자 반복을 하게 되는데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이용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럼 반복하는 조건을 i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처음에 0이 아니라 위에 구멍으로 전달받은 start라고 하는 걸 넣는 거예요. 위에 구멍으로 만약에 0을 전달하면 똑같겠죠. 그죠? 뭐 1을 전달해도 이쪽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게 end보다 작을 때까지 두 번째 구멍으로 전달받는 거죠. 그 다음에 i++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변수 상자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에 구멍으로 전달받은 값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count equal count 플러스 i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return이라고 해줘요. return count라고 하면 return이 이 함수 상자의 아래쪽 구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러면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이 아래쪽 구멍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됩니다. 함수 상자를 정의하는 거죠. 코드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고요.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되고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되고 세미콜론, 소괄호, 중괄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된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지금 정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함수 상자를 이제 실행해 보자. 어떻게 실행하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는 자기 혼자 실행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 상자만 실행되거든요. 이 안에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으면 이 함수 상자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의 중괄호 안쪽에서 저 함수 상자를 실행하도록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안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sum 넣고요. 소괄호까지만 붙이면 돼요. 마지막에 세미콜. 중괄호가 없죠. 그래서 소괄호만 붙이면 함수 상자가 실행이 된다. 근데 소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함수 상자 위쪽 구멍 두 개잖아요. 위쪽 구멍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이쪽 구멍으로 전달이 되겠죠. 여기다가 1하고 11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 상자가 실행되면서 아래쪽으로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값은 왼쪽에 이퀄을 붙이면 이 코드에서는 이 함수 상자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값이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값이 이퀄이니까 이 값이 왼쪽에 있는 이퀄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겠죠. 그거를 자, int 크기의 자, resul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어서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결과 그 다음에 플러스 리절트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세미콜론 붙이면 되겠죠. 자, 이해되나요? 자, 함수 상자를 만드는 거, 함수 상자를 실행하는 거, 그 실행된 결과가 코드에서는
왼쪽으로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거기 왼쪽에 변수 상자를 만들고 그 변수 상자에 넣은 다음에 자, 콘솔에 출력해 주자. 자, 컨트롤 S 눌러서 자, 탭에 별 표시 없애줬고요. 저장을 했고 자, 펑션 01.java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java application. 자, 어떻게 나왔나요? 55, 5050, 그 다음에 55. 여기 있는 결과가 55가 나오게 된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폼은 썼던 거를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실행할 수 있더라.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어떻게? 자, 이거를 자, int result 2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sum이라고 하는 걸 실행한다. 소괄호 하나만 붙이고 세미콜론. 그죠? 근데 1하고 이번엔 100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100까지 더해 주는 게 되겠죠. 이 결과도 시스템 프린트len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제 함수 상자로 들어가니까 코드가 좀 양이 많아지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함수 상자를 정의하는 것과 함수 상자를 실행하는 게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반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본 거,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함수 상자를 자, 아까 우리 더하기 함수 상자 잘 생각을 해보죠. 이 함수 상자를 만들 때 이런 모양을 여러분이 잘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고요. 요 이름이 add가 아니라 sum으로 바뀐 거죠. 그죠? 위에 전달되는 게 두 개 값이 있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있다는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어느 값부터 어느 값까지를 계속 더해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add라고 하는 더하기 함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보면 이벤트와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우리가 함수 상자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봤죠. 이 함수 상자는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아, 얘가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꾸 반복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걸 얘기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부분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벤트 객체, 자, 이벤트 객체라고 했는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누른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이벤트 객체에 들어가게 되고요. 화면을 누르면 버튼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클릭 리스너 여기로 전달되고 온클릭이라고 하는 요 코드 안에 코드를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화면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잠깐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터치 이벤트 처리하기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갈 텐데 자, 우리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걸 만든 다음에 우리 클릭했을 때는 온클릭 리스너를 썼잖아요. 근데 온클릭 리스너 말고 온터치 리스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화면에 손가락으로 터치하게 되면 단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자, 클릭했을 때 정보가 어느 위치에 뭘 했는지가 있는데 그게 손가락을 눌렀을 때, 움직였을 때, 뗐을 때 정보가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터치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걸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화면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자,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보이면 자, 이 상태에서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 그대로 next 눌러줍니다. 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넣게 되어 있네요. my touch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t 대문자고요. 자,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는 이렇게 삭제해 줄게요. my자가 계속 들어가면 좀 길어져서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은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저는 프로젝트 폴더를 바꿨었기 때문에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그대로 여러분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른 프로젝트 폴더로 좀 바꿔봤고요. 자, 그리고 자, 랭귀지는 자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니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화면도 만들고 해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조금 기다려주면 자, 이 프로젝트 창이 다 열리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